내려세요. 전 세계 돈의 흐름. 이게 좀 심상찮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특히 그 미국 국채 금리요. 맞아요. 최근 몇 년간 보면 4%대 중후반, 여기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변동성도 크고요. 네, 과거에 뭐 1%대 저금리 생각하면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 특히 오건영 단장님 분석을 좀 바탕으로요. 이걸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 건지, 또 미국 재정이나 국제시장은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라든지 또 요즘 이야기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 이런 새로운 변수들까지요. 이게 다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상황들, 뭐 미국의 경제정책, 부채, 금리, 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이해하고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히 짚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고 또 변동성도 큰 이유.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죠? 역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뭐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끈질겨요. 쉽게 잡히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연준도 금리를 함부로 내리지 못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섣불리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튈까 봐 굉장히 신중한 거죠. 인플레이션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 이것도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합니다. 관세요? 네, 만약에 관세가 막 부과되면 수입 물가가 오를 건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좀 신중론인데 트럼프 쪽에서는 오히려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좀 복잡하네요. 네,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국가부채 문제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신용등급도 강등되고 그랬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뭐랄까 빚 갚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시장의 인식이 더 중요해요. 빚 갚을 의지요? 네, 보통은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더 거치니까 그걸로 빚을 좀 줄여나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인데. 근데 최근 미국은 좀 이상했어요. 경기가 괜찮은데도 빚이 오히려 엄청 늘었단 말이죠.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그 원 빅 뷰티풀 컷이라고 대규모 감세 또 한다고 하면 세금을 깎아주면 돈은 어디서 나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10년간 부채가 뭐 3조, 4조 달러 더 늘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빚 갚을 생각이 전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결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진 거군요. 빚은 많은데 금리까지 높으니 이제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이자 갚으려고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금리를 또 밀어 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많은 미국 국채를 누가 찾았던 거죠? 과거에는 뭐 연준이나 아니면 중국, 일본 같은 해외 중앙은행들, 또 미국 시중은행들이 약간 큰손 역할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연준은 양적 긴축한다고 오히려 국채를 팔고 있고요. 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해외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미중 갈등도 있고 관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전처럼 막 적극적으로 사주질 않아요. 미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약해진 영향도 있을까요? 예전엔 금리 좀 낮아도 으쌰으쌰하면 사줬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꼭 금리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같은 비금전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그게 좀 약해진 거죠. 미국 시중은행들도요, 그 SLR 규제라고. 네, 들어봤어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인가요? 네, 맞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생긴 건데 국채를 사려면 은행이 자기 자본을 더 쌓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럼 연준도 안 사, 해외도 예전 같지 않아, 시중은행도 서국적이야. 그럼 도대체 지금은 누가 이걸 다 사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최근에 헤지펀드 같은 단기 투자자들 비중이 엄청 늘었어요. 헤지펀드요? 네. 월가 국채 거래량의 뭐 한 70%. 이걸 소수 헤지펀드가 주무른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와, 근데 그 사람들은 장기 투자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일 텐데 그럼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또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는 거죠.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더 주목받겠어요. 그 세 개의 다리 전략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네. 그게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이 세 가지 축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서로 좀 맞물려서 돌아가게 설계됐다는 분석이에요. 서로 맞물린다.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세로 경기를 부양하면 재정 적자가 커지잖아요. 그럼 그걸 관세 수입으로 좀 메우려고 하고, 또 관세가 혹시 경기에 부담을 주면 감세 효과로 좀 상쇄하고, 만약에 감세 때문에 재정 부담 커져서 금리가 막 오를 것 같으면 그때는 규제 완화 카드를 쓰는 거죠. 아까 말한 SLR 같은 거예요. 아하, SLR 비자제를 풀어줘서 은행들이 국채를 더 사게 만들면 금리 상승 압력을 좀 누를 수 있다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최근에 금융규제 완화 쪽 인사가 연준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규제 완화 말고 또 다른 변수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나오던데 이건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좀 뜬금없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스테이블 코인도 잠재적으로는 미 국채 수요를 늘려주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수요를요? 어떻게? 최근에 나오는 법안들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달러당 1달러 가치의 안전자산을 담보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안전자산이 주로 뭐겠어요? 아, 단기 미국채겠군요. 빙고. 그렇죠.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막 늘어나면 그 발행량만큼 미 국채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와, 이거 약간 과거의 원유 결제는 무조건 달러로만 하게 했던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분석이 많아요. 모든 사람이 석유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던 것처럼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나 다른 여러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 수요가 늘고 달러 패권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화폐라는 게 원래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그 네트워크 효과를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달러 발행이 늘어서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오히려 달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패권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시각인 거죠. 와,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의 높은 금리는 단순히 인플레이션 하나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 또 국채를 사주는 주체가 바뀌는 시장 구조 변화,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정말 복합적인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죠.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SLR 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질지, 또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커질지, 이런 새로운 변수들이 이 방정식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결국 전 세계 자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그게 돌고 돌아서 여기 계신 여러분의 투자나 경제 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속적인 관심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나 제도권 편입 시도,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 시스템 정비 차원일까요? 아니면 이 막대한 부채와 여러 지정학적 도전 속에서 미국이 뭔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해서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좀 더 큰 그림의 전략적인 포석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